1학기 통합과학원에서 진도를 다 못 나가고 그 판구조론 관련한 내용들을 수업을 못했었는데 그걸 오늘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스 같은 거를 보면은 뭐 대표적인 좀 우리나라 주변에 일본이 있겠죠.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거고 최근에도 한 번 있었는데 일본에는 그렇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진이 아주 자주 우리나라에 비해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진과 같은 여러 지각 변동들이 잘 일어나는 곳을 우리는 변동대라고 부릅니다. 집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지각 변동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화산활동, 변동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지진도 그렇고 조산운동은 뭐냐면 산맥을 형성하는 운동을 조산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의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갖다가 변동대라고 불러요. 일본도 이런 변동대에 속한 거고, 그래서 전 세계 지도를 보면은 변동대의 위치들을 이따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1학기 때 지구 내부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 해가지고 세 가지 뭐 태양 에너지, 조력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이런 걸 배웠었는데 지구 내부 에너지가 멘틀대를 일으켜가지고 판을 이동시켜가지고 그런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화산활동과 지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이 변동대 중에서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우리가 지진대라고 부르고요. 화산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화산대라고 불러요. 그런데 변동대의 모습을 보면 지진대랑 화산대가 막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습을 확인을 해보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화산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위치는 거의 일치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대륙 전체에서 다 지진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모습 변동대가 이 사진이 변동대가 위치한 곳인데 지진대랑 화산대가 위치한 모습인 건데 보시면 약간 규칙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주로 대륙의 안쪽보다는 대륙의 가장자리에 따라서 변동대가 분포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대는 주로 대륙 주변부의 띠 모양으로 분포하는구나. 띠 모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태평양을 기준으로 여기 대륙들이 바다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변동대를 쭉 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띠 모양이 나오고 특히 동그란 고리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태평양 주변부를 삥 둘러싸서 변동대가 분포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특히나 한태평양 화산대 또는 지진대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파이어링이라고 해가지고 불의 고리라고 부르는데 왜 불의 고리냐? 그만큼 화산활동과 지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리 모양에 해당하는 태평양 주변부에서 잘 일어난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변동들은 왜 일어나는가? 대륙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움직이면서 서로 대륙끼리 부딪히거나 벌어지면서 지구 안쪽에 있는 물질이 빠져나오면서 화산활동이 일어난다든지 부딪히면서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본 것처럼 대륙 주변부에서 변동들이 일어나는 건데 왜 대륙이 움직일 수 있느냐? 그거는 대륙이 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이라는 건 뭐냐? 일단 좀 설명했지만 먼저 지구상에 존재하는 땅이나 바다가 이어져 있는 하나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퍼즐처럼 조각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판구조론이고요. 판구조론에서는 지진이나 화산활동과 같은 이 직권의 변화를 판이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게 아주 잘 부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구조론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판 구조에 따르면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여러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판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판 아래에서 멘틀이 존재하는데 멘틀이 가만히 자꾸 움직여요. 그러면 멘틀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위에 있는 판도 움직이면서 주변 판과 부딪히거나 벌어지면서 즉 이렇게 판 경계에서 지진 또는 화산 활동과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판 구조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구가 한 덩어리가 아니라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걔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라는 얘기. 간단하죠? 그랬을 때 판이란 게 무엇이냐? 판의 구조를 좀 먼저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판은 다른 말로 암석권이라고도 불러요. 판과 암석권은 동의한 의미를 가진 녀석입니다. 판은 지구 표면을 이루는 크고 작은 여러 조각을 판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판의 범위, 지구 표면부터 지구 안쪽 내까지 다 판이라고 분류를 하느냐? 그렇진 않고 멘틀 윗부분에 판이 떠 있기 때문에 지각 플러스 우리 그 지구 내부 구조 직권 배울 때 지구가 4개의 층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배웠잖아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있는데 멘틀 위에 떠 있다 하면 지각만 판이냐? 그렇지 않고 멘틀 위긴인데 멘틀의 최상부 정도는 좀 포함한 만큼 이제 판의 그 구조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 플러스 멘틀 윗부분을 포함하는 영역이 판이고 여기는 단단한 층이에요. 그 멘틀은 고체지만 유동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멘틀 중에서도 가장 최상부 거기는 딱딱한 부분을 이루어져 있거든요. 특히 지각도 당연히 딱딱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구에 존재하는 가장 표면의 딱딱한 부분 여기를 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암석권이라고도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판 아래에는 연약권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연약권. 암석권 아래에 약 100에서 400km 지하 100에서 400km 구간에 해당하는 것이 연약권인데 여기는 지금 판 밑에니까 당연히 멘틀이겠죠. 멘틀이 2900km까지 범위가 되어 있으니까 400km까지는 멘틀에 해당을 할 겁니다. 멘틀 중에서도 유동성이 좀 큰 부분을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불러요. 그게 이제 100에서 400km 구간에 해당하는 위치고요. 여기 있는 멘틀 물질들은 특히나 유동성이 높아서 잘 움직이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약권의 멘틀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면 당연히 여기 딱딱한 걸로 막혀 있는데 올라오면 양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 움직임에 의해서 떠 있는 판도 같이 따라가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멘틀 내류가 일어나가지고 판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 멘틀이 왜 대류를 하냐면은 이 멘틀 안쪽에 온도가 다 달라요. 멘틀은 그 방사성 동위원소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방사성 동위원소를 함유하고 있고 위치마다 조금씩 방사성 동위원소의 그 집약된 부분들이 다르게 됩니다. 거기서 특히나 열이 나오면서 열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증가하면서 밀도는 감소하고 그럼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멘틀보다 가벼워진 그 뜨거운 멘틀이 상승해가지고 그런 움직임, 멘틀 대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체크해서 필기를 하면 판은 지각과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판은 지각 플러스 멘틀 윗부분이기 때문에 판은 지각보다 넓은 범위를 갖는다. 그래서 판과 지각은 동일한 용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지각 플러스 멘틀 윗부분을 우리가 판이라고 부르는데 그 지각이 육지로 이루어져 있느냐 또는 바다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판을 두 개의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해양판과 대륙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해양지각, 대륙지각은 이미 직권할 때 나눠서 배웠었습니다. 그랬을 때 멘틀 윗부분에 바다가 있는 해양지각이 있느냐 멘틀 윗부분에
육지가 있는 대륙지국이 있느냐에 따라서 해양판, 대륙판으로 구분을 하고요. 두 개의 특징이 조금 다르게 되는데 두께와 밀도가 다르게 돼요.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두께가 얇고요. 대륙판은 해양판보다 두께가 두껍습니다. 두께의 수치는 몰라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누가 더 두꺼운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륙지각이랑 해양지각도 두께는 대륙지각이 더 두꺼웠잖아요. 그래서 그 연계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밀도도 그 해양지각, 대륙지각 비교한 거랑 똑같이 해양지각이 더 크고 대륙지각이 더 작아요. 이 두께랑 밀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 판의 지각 부분이 현무암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느냐, 화강암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얘가 더 밀도가 큰 암석이고 얘가 상대적으로 밀도가 더 작은 암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판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고 얘네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인다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을 움직이는 판이 움직이는 이유는 멘틀 대류 때문이고 멘틀 대류는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은 멘틀 대류 때문이긴 한데 어떤 에너지로 인해 움직이는 거냐?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그게 판에 움직이는 에너지원이다. 이렇게도 연결해서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멘틀 대류 이게 판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근데 판을 움직일 수 있는 원인은 멘틀 대류뿐만 아니라 이제 물리적인 힘들도 더 있긴 해요. 판이 이제 움직이면서 옆에 있는 판을 끌어당긴다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판이 움직이게 되는 원동력은 멘틀 대류뿐만은 아니다. 더 있긴 한데, 그래서 얘 하나만은 아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장에 이제 여기가 얘기할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판 경계와 직권의 변화라고 해서 판이 이제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뭐 지구가 있으면 이렇게 판으로 돼서 판 얘네들이 이 판이 뭐 이러대도 움직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방향도 움직일 수 있는데 모든 판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각각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판과 판 사이 이 판 경계들 여기서 양 옆에 있는 판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판 경계를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각각의 판 경계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움직일 때 어떤 판 경계로 구분하는지 그리고 거기서는 어떤 지형들이 나타나는지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이런 내용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판은 경계를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두 판의 상대적인 이동속도를 비교를 해가지고 판 경계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 세 가지를 이제 각각 볼 거고요. 이 판 경계의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종류의 지형이 형성되고 또 발생하는 지각 변동의 특징도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 판 종류, 판 경계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산형 경계예요. 발산형 경계. 판 경계를 기준으로 양 옆에 있는 판이 움직이는 모습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이제 발산형 경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저 용어에서 이미 느낌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판 경계를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판이 발산을 하니까 발산형 경계라고 부르겠죠. 발산이라는 게 뭐냐? 서로 이제 멀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멘틀 대류의 상승으로 인해서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판 경계를 우리는 발산형 경계라고 부르는데 멘틀 대류가 상승한다. 이거는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판이 하나 있습니다. 판. 암석권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판 아래에는 멘틀이 있을 텐데 멘틀 중에서도 이제 연약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판 옆에는 또 다른 판. 또 다른 판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이 판과 이 판의 경계, 여기 이제 판 경계가 되는 거,
있겠고요. 이때 이 판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럼 그 아래에 있는 맨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 뜨거운 맨틀이 있다고 볼게요. 여기 뜨거워진 맨틀은 주변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돌리기는 안 되나? 붙여서 무슨 일일까? 기울어야 되네. 어쨌든 뜨거워진 멘틀, 여기가 이제 멘틀대로가 상승하는 부분이라고 칩시다. 뜨거워서 밀도가 작아져서 상승하는 구간. 자, 그러면 요 판, 딱딱한 부분, 암석번을 만나게 돼요. 그럼 이걸 뚫고 이제 멘틀대로가 상승해서 지표까지 분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여기 뚫지 못하고 밑에서 올라왔는데 여기 막혀 있어. 어떻게 돼? 양쪽으로 색깔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오케이. 이렇게 양쪽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멘틀이 움직임에 따라 위에 떠있는, 아래 게 움직이는데 위에 이제 떠있는 녀석도 아래의 움직임에 따라서 마찰해서 얘도 같이 끌려가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판이 쪼개지면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판의 판 경계가 나타나게 되는데, 뭐 판이 쪼개진다기보다는 원래 여기는 이미 그렸을 때 여기 두 개의 판으로 제가 분류를 했어야 돼요. 쪼개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판 원래 세 개의 이제 판이 있었고, 이 판과 판 사이 아래에 멘틀대로 상승부가 있어서 요 양쪽에 있는 판을 양쪽으로 이제 발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발산형 경계, 양 옆에 있는 판이 양쪽으로 벌어지는 경계를 발산형 경계라고 분류하고요. 그 이유는 아래에서 멘틀대로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이 양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에서도 똑같이 멘틀대로 상승부가 있다고 치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칩시다. 여기 있는 판은 안 그렸고 요 왼쪽에 있는 판은 왼쪽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중간에 있는 판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서로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판과 판이 만나는 구간이 생길 텐데, 여기 이따가 얘기했지만 판끼리 수렴한다 라는 의미에서 수렴형 경계라고 부르는 판 경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멘틀대로 이 판과 판이 만나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밀도에 의해서 더 무거운 밀도를 가진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얘가 이 연약권의 멘틀대로가 딱딱한 이 암석권을 뚫지 못하고 내려가는 움직임에 따라서 동일하게 움직이게 되면 여기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 멘틀대로가 하강하는 모습이 나와야 될 텐데, 그래서 이 수렴형 경계 아래에서는 멘틀대로가 하강하고 발산형 경계 아래에서는 멘틀대로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판이 왜 발산을 하느냐, 멘틀대로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판이 왜 수렴을 하느냐, 멘틀대로가 하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판 구조를 해서는 판 경계의 움직임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발산형 경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는 알겠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아시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발산형 경계의 특징은 새로운 판이 생성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판과 판이 멀어지면 여기가 빈 공간이 되느냐, 그래서 이 발산형 경계를 가서 땅 아래를 쳐다보면은 뭐 멘틀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니고, 벌어지면 안에 더 밀도가 작은 액체 상태의 멘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각 위로 튀어나오면서 그대로 이제 굳어서 새로운 땅이 됩니다.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는 새로운 판이 생성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 판의 종류를 배웠었잖아요. 어떤 판의 종류인 것들이 멀어지느냐에 따라서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들을 분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발산형 경계인데 해안판과 해안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인 경우랑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인 경우 두 가지의 모습을 이제 차이점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해안판끼리 멀어지면 이 판과 판이 멀어지면 화산활동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랬을 때 화산활동이 이 올라오니까 약간 이 판을 들어 올려요. 원래는 이렇게 네모냈는데 화산활동이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위로 향하는 힘을 주니까 약간 판이 이렇게 들어 올려지게 됩니다. 들어 올려지고 화산 분출은 쭉 나와서 중력에 의해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흐르겠죠. 갈라져서 흐를 때 약간 이러한 그 모습이 되면서 여기 골짜기 같은 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발산형 경계, 바다 아래, 해안판과 해안판이니까 바다 아래에 있는 땅이겠죠. 해안판과 해안판이 멀어질 때, 멀어지면서 나타나는 이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구간을 우리는 해령이라고, 이 지역을 해령이라는 말로 부르고요. 얘가 왜 해령이냐면, 해저 산맥이라는 의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산 폭발에 그 아래에 있는 물질이 상승하면서 약간 판을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이런 바다 아래에 있는 산처럼 모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해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해령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양쪽으로 흐르면서 이러한 골짜기 모양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골짜기를 우리는 이제 열곡이라고 불러요. 열곡. 해령의 골짜기. 해령의 윗부분 V자 모양으로 이루어진 계곡 또는 골짜기를 열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발산형 경계가 일어날 때 판끼리 움직이는 거니까 가만히 뭐 얌전하게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각 변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주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은 선발 지진 그리고 화산 활동 요 두 가지 지각 변동이 나타나게 돼요. 지진은 지진인데 지금 천발 지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발 지진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천발 지진 끌어서 쓸 건데 여기다가 칸이 없으니까 지진은 진원이 뭐냐? 지진 발생 지점을 진원이라고 불러요. 이 진원이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한 깊이에 따라서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이 세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발이 가장 얕은 위치에서 지진이 왔을 때이고요. 그것보다 좀 더 깊으면 중발, 그것보다 더 깊으면 이제 신발 지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얘네들의 깊이적인 수치도 있긴 한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그냥 누가 가장 얕은 위치에서 일어나는 거냐, 누가 가장 깊은 위치에서 일어나는 거냐.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있을 때 뭐 지진이 여기서 일어날 수도 있고 여기서 일어날 수도 있고 여기서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지표 가까이 있느냐, 천발 지진, 중간쯤이냐, 아주 깊으냐 이런 걸로 구분을 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시는 이제 해령이 지구상에서 잘 나타나는 곳들이 있어요. 대서양 중앙해령이나 동태평양 해령 요 두 가지가 되게 대표적인데 요거는 이따가 각각의 위치까지 해가지고 해령이 어디에 지구상에 어디에 있는지 그 내용들을 좀 볼 겁니다. 그리고 이 해령을 보면 양쪽에는 판이 움직이고 있고 여기서 화산 폭발에 의해서 여기 새로운 지각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만들어진 이 새로운 지각은 다시 판이 움직임에 따라서 여기서 만들어진 게 점차 옆으로 밀리겠죠. 여기서 만들어진 게 옆으로 밀릴 거고 그리고 밀리면 새로운 판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해령을 보면 이것도 알 수 있게 되는데
부분에 이 해양지각의 나이를 비교를 해보면 해령 위치에서 여기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해양지각의 나이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예를 들어 여기가 A 해양지각, 여기가 B 해양지각이라고 치면은 A랑 B 중에 누가 더 오래된 거냐? B는 과거에 여기서 만들어져서 쭉 한 이동에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된 녀석인 거죠. A는 갓 만들어진 신상 이제 해양지각일 거고, 그래서 A보다 B가 해양지각의 나이가 더 높게 될 것이다. 이런 것도 해령 옆에서 연구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 뭐 이것만 해도 내용이 되게 많아서 힘들 수도 있는데,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이제 발산형 경계, 요거는 다 똑같습니다.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랑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 얘는 이 판 경계를 해령이라고 불렀는데 얘는 열곡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특히 이 열곡이 쭉 이어져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열곡이 쭉 이어져 있다. 여기도 똑같이 대륙끼리 벌어질 때 이런 골짜기들이 만들어지는데 쭉 이어진 열곡. 그래서 열곡대라는 의미로 해령 대신에 대륙과 대륙이 멀어지면서 나타나는 지형은, 반사하면서 나타나는 지형은 열곡대다. 그런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천발 지진과 화산 활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발산형 경계에서 천발 지진이냐? 얘들이 판끼리 멀어지면서 멀어질 때 나타나는 그 땅의 움직임으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끼케야 이제 요 정도예요. 즉 판의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진의 깊이는 이 판의 두께 정도, 그 정도에서만 지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진 입장에서 좀 얕은 위치에서 나타나는 지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화산활동은 당연히 이제 안에 뜨거운 멘틀 물질, 거의 액체 상태인 녀석이 있는데 이제 나오면서 화산활동이 나타나는 거죠. 발산형 경계는 이렇게 끝났고요. 두 번째, 수렴한 경계. 몇 분 됐죠? 27분. 오케이. 실제 수업보다는 더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듣고 있는지, 어떻게 뭐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쭉쭉 하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반복적으로 제 수업만으로 좀 부족한 것 같다, 다른 선생님은 어떻게 수업하지? 인터넷에 많은, 특히 유튜브만 보더라도 정말 유명하신 분들의 강의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내 걸 두 번 봐도 되고, 자, 한 방에 이해됐으면 한 번 보면 되고. 두 번째 얘기할 건 수렴형 경계. 수렴형 경계는 그 판 아래에서 멘틀 대류가 움직이는 모습이 하강하는, 아까 그림 그렸듯이 멘틀 대류가 하강하면서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판의 경계를 수렴형 경계라고 부릅니다. 아까 그렸던 것 일부만 그리면 판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멘틀 대류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이끌고 있는 거죠. 이 판과 판이 처음에 뭐 이렇게 만났을 텐데 얘들이 충돌하면 더 밀도가 큰 녀석이 밀도가 작은 녀석 아래로 들어가게 돼요. 얘가 더 밀도가 크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멘틀 대류가 이렇게 하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여기 수렴형 경계 아래에서는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그랬을 때 얘도 어떤 판끼리 수렴하느냐에 따라서 판 경계를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얘는 세 개예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경우가 있고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수렴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렴형 경계에서 해양판이, 그러니까 두 개의 판 중에 하나라도 해양판이면 수렴형 경계에서도 우리는 이거를 섭입형 경계라고
또 구분을 하고요. 해양판 없이 대륙판끼리만 수렴하는 경우에는 얘는 또 우리가 또 다른 분류로 하나 더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섭입형 경계,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충돌형 경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필기는 보이나? 이 정도면 보이는 것 같구나.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경우. 기억이 1학기 거라 났으면 좋겠는데 아니구나. 안 나도 되는구나. 아까 했죠? 네. 판과 판, 대륙판과 해양판 두 개의 밀도를 비교를 했었습니다. 대륙판과 해양판이 서로 수렴을 하면은 맞닿아지게 될 텐데 꾹꾹꾹 맞닿는 대로 계속 이렇게 옆에서 민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 튀어 오르거나 뭐 아니면 아래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될 텐데 두 개의 밀도가 다르면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이렇게 꾹 아래로 들어가면서 수렴을 하게 돼요.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수렴을 하게 되느냐?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아래로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는 용어가 이제 섭입이라고 부릅니다. 섭입하면서 판이 소멸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판이 들어가면 연약권 쪽으로 연약권 깊이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어느 깊이까지는 판이 자기 모습을 유지하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지구 안쪽으로 갈수록 온도, 압력 이런 것들이 오른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판이 더 이상 자기가 버틸 수 없는 온도와 압력이 되면 멘틀 물질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판이 아니라 멘틀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에서 판이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섭입형 경계에서는 판이 소멸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지형은 아까 발산형 경계에서는 뭐 해령 또는 열곡배였는데 얘는 좀 많아요. 자, 해구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호상열도가 만들어지고 또는 호상열도 또는 습곡산맥이 만들어지게 돼요. 해구는 무조건 만들어지고 호상열도 또는 습곡산맥이 만들어지게 된다. 해구부터 해야겠죠. 해구. 해구는 해저, 그러니까 바다 아래 되게 깊은 곳에 특히나 더 수심이 깊은 골짜기를 해구라고 불러요. 즉, 되게 이렇게 깊은 바다인데 여기서 또 더 깊은 이런 골짜기가 나타나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해구라고 부릅니다. 호상열도는 뭐냐? 자, 판과 판, 여기 해양판, 여기 대륙판 수렴을 했어요. 밀도가 더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아래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아주 깊이 들어가면 이제 판이 소멸을 하게 되는데 들어가다 보면 이 판을 구성하는 화학식을 보면 수소랑 산소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근데 열과 압력을 어떤 물질에 주게 되면 이 펜 이렇게 지금 상온에서는 온전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얘를 엄청 뜨겁고 엄청 압력이 높은 곳으로 갖다 놓게 되면 더 이상 이 펜의 모습이 아니겠죠? 이거 다 녹아서 이렇게 또는 짜부돼서 다른 모습이 될 겁니다. 그렇듯이 변형이 일어나게 돼요. 판이 지구 깊이 들어가서 높은 온도와 압력을 받게 되면 변형이 일어나면서 갖고 있던 화학식이 뭐 다른 원래 광물 암석이 다른 광물 암석으로 바뀌면서 화학식이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수산화기 OH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돌 속에 포함되어 있던 수소와 산소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근데 수소와 산소 밖으로 빠져나올 때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H2O, 물의 형태로 나오게 돼요. 근데 그 물은 이 주변의 멘틀 물질을 녹이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이 들어가면 물이 빠져나오는데 그 물로 인해서 주변 멘틀을 녹이게 되고 이 녹은 멘틀은 그냥 연약권 상태일 때 완전한 액체가 아닐 때는 이 땅을 뚫고 나오진 못하는데 액체가 만들어지면 액체는
틈이 있어도 고기 사이로 이제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고 워낙에 밀도가 작아서 엄청 떠오르려고 해요. 그래서 유동성 있는 고체 상태일 때는 판을 통과하지 않지만 아예 녹아버린 상태가 되면 걔는 이제 판에 있는 그 균열들 이런 것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화산 폭발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섭입형 경계에서는 판이 들어감에 따라 화산 폭발을 일으키는 작용이 나타난다. 이 정도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세한 그 화산 폭발의 원인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섭입형 경계에서 판이 들어가면서 화산 폭발을 야기한다, 일으킨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여기서 화산 활동이 나타나게 될 텐데 해양판, 대륙판인데 이 대륙판도 정말 이 자로 잰 것처럼 대륙의 끄트머리가 판 경계가 되느냐 그런 게 아니고 대륙이 있으면 대륙 끝에는 이제 바다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 바다를 일부 포함해서 판 경계 이게 대륙판일 수가 있어요. 바다, 육지인데 이게 대륙판이고 여기에 예를 들어 해양판이 이렇게 있으면 서로 이제 수렴을 했을 때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들어가는데 막상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위치는 바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산 폭발에서 그 화산 폭발이 굳어서 새로운 암성이 만들고 그게 바다 아래에서부터 만들어지겠지만 점차 위로 와가지고 이제 바다 위쪽까지 튀어나올 만큼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거기를 돌덩이로 메꾸게 되면 화산으로 이루어진 섬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호상열다라고 부릅니다. 섬이 만들어지는데 이 판 경계 여기를 따라서 판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단면에서는 여기만 화산 폭발이 일어나지만 입체적으로 저 안쪽까지 쭉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화산섬이 만들어지는 게 쭉 이 해구의 나란한 방향으로 섬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호 모양, 약간 해구의 나란한 이 부채꼴 모양으로 섬이 만들어진다라는 의미에서 호상열도라고 얘기를 하는 지형이 만들어져요. 해구와 나란하게 형성되는 화산섬. 자, 근데 대륙판의 이 해양판과 인접한 부분이 바다가 아니고 육지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 화산 폭발이 일어난 위치는 바다가 아니라 육지겠죠. 대륙판의 육지 부분. 그럼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바다 위에서 일어난 화산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육지가 있는 상태가 지금 그림이 그런 상태인데 육지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육지에 있는 산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화산 폭발 플러스 이 누르는 힘에 의해서 산이 이제 두 가지 힘에 의해서 두 가지 원리 역할에 의해서 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때문에는 아닌 것 같아요. 만들어지게 됩니다. 산이.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산을 습곡산맥이라고 불러요. 수렴형 경계에서 판수렴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맥, 습곡산맥이라고 부릅니다. 두 개가 왜 똑같이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데 어느 경우에는 호산활도가 만들어지고 어느 경우는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느냐 맞닿아 있는 부분에 대륙판 쪽에 바로 바다가 있느냐 또는 대륙이 있느냐 그 차이로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고 중요하진 않아요. 아무튼 이런 지형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만 아시면 됩니다. 주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은 그 발산형 경계랑 달리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다 나타나고요. 화산활동 당연히 아까 이 섭입했으니까 섭입하면 화산활동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화산활동이 일어나요. 왜 천발, 중발, 신발까지 깊은 지진까지 일어나느냐? 아까는 판 그 두께 정도에서만 지진이 일어났다면 그 판이 들어가면 이 판 두께를 넘어서 이 안쪽에서 주변 부부들과 마찰,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서 지진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깊은 위치에서 화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발, 신발 지진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대표적인 예시는 일본 해구가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지형입니다.
일단 해안판과 해안판이 수렴하는 경우 좀 비슷해요. 자, 해안판이면 같은 해안판이니까 밀도가 똑같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연은 그렇게 기계로 나누듯이 딱딱딱 나눠 떨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해안판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두 개의 해안판은 결국에 조금이라도 밀도가 다르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해안판 중에 조금이라도 밀도가 더 큰 해안판이 존재하고 그 해안판은 그것보다 밀도가 더 작은 두 개가 만났을 때 둘 중에 밀도가 더 큰 해안판이 밀도가 작은 아래로 해안판 아래로 섭입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동일하게 판이 소멸하고요. 섭입하니까 화산활동 일어나겠죠. 화산활동 일어나는데 그 위가 무조건 바다죠. 해안판끼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척도산맥은 만들어지지 않고 해구랑 화산열도만 만들어지게 된다. 해구는 이렇게 아까 설명 안 했는데 섭입을 하면 여기가 굉장히 이제 섭입에 의해서 거기가 쑥 들어간 부분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 깊이가 아주 되게 깊고요. 원체도 애초에 이 해구 주변이 깊은 바다인데 깊은 바다 중에서도 갑자기 뚝 떨어지는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를 이제 해구라고 부르고 주변에는 지각변동 앞서 말한 거랑 똑같게 나타나고요. 예시는 마리아나 해구,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이죠. 마리아나 해구. 이따가 그 위치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경우는 충돌형 경계로 분류한다고 했는데 얘는 왜 충돌형이냐? 섭입을 하지 않아서 충돌형 경계라고 부릅니다.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요. 당연히 대륙판끼리도 밀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밀도가 더 큰 대륙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아래로 일단은 섭입을 하는데 얘는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해안판은 밀도가 애초에 크기 때문에 들어갈 때 본인 밀도로 이길 수 있는 부분까지 쭉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안판 아래에는 연양권이라는 멘틀이 있는데 이 멘틀보다 좀 더 해안판의 밀도가 상부의 멘틀보다 이 해안판의 밀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멘틀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데 대륙판은 애초에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대륙판끼리 만나서 섭입하는 대륙판이 생길 수 있는데 걔가 들어갈 수 있는 한계는 멘트를 막 뚫고 들어갈 수 있지는 않다. 그래가지고 밑에가 막혀있다라고 생각하고 두 개를 쭉 부딪히면 하나가 밑으로 들어가는데 막혀있으면 어떻게 돼요? 푹 보면 결국엔 솟아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섭입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충돌형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륙판은 밀도가 작아서 지구 내부로 섭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섭입형 경계가 아닌 충돌형 경계가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발달하는 지형, 이제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해구는 당연히 해구 사실 바다에서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바다가 없으니까 만들어지지 않겠고, 호상열도도 바다 위에 만들어진 섬이니까 없겠고, 황하판이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눌려서 육지 이제 산이 만들어지는데 축복산맥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축복산맥. 주로 일어나는 지각변동은 천발, 중발 지진 나타나고, 신발 지진은 왜 없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깊이 얘는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신발 지진까지 나타나는데 얘는 깊이까지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중발 지진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시는 히말라야 산맥이죠. 있고요. 이따가 위치 이런 거 보겠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그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습폭산맥에 해당을 해요. 즉 신발 지진이 없는 이유, 깊게 섭입하지 않기 때문에 신발 지진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화산활동이 없다, 그죠? 화산활동이 안 써있어요. 지진만 써있고 여기 가로치고 이유를 쓸 건데 화산활동이 없어요. 충돌형 경계에서는. 다른 수렴형 경계, 특히 섭입형 경계에 해당하는 경우는 화산활동이 있는데 충돌형 경계에는 화산활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화산활동은 판이 섭입해야지만 그러니까 수렴형 경계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발산형 경계는 당연히 그냥 나타날 수 있고요. 발산형 경계를 따르면 그 빈 공간이 생기면서 아래에 있는 멘틀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멘틀이 올라올 때 액체라고 설명했는데 원래는
고체죠. 유동성 있는 고체 상태인데 그 틈이 생기면 걔가 그 고체임에도 불구하고 올라올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 올라오는 과정에서 액체로 되게 돼요. 뭐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건 이제 중학교 때 그 압력과 상태 변화 배운 적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아무튼 화살표는 판이 섭입해야만 나타난다. 그러니까 충돌을 경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 섭입해야지 높은 온도 압력을 받아서 판에 존재하는 그 물이 빠져나올 수 있게 되고 그 물은 멘트를 녹이는 역할을 한다. 뭐 왜 녹여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하면 따로 질문하시고 그렇게까지 필요 없고 그냥 섭입하면 화살활동 일어난다. 이 정도만 동학과에서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쓴다면 그 표 아래에 빈 공간 조금 있잖아요. 거기에 화산활동 이렇게 써보세요. 써보세요. 화산활동. 섭입형 경계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위치에 대해서 쓰려고 이 필기를 하는 겁니다. 주로 섭입 강화는 판 표면에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호상 열도는 밀도가 작은 판 쪽에 형성된다. 그 다음에 지진에 대해서도 섭입형 경계에서 섭입할수록 진원이 깊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화산활동은 주로 섭입당하는 판 표면에서 나타나요. 여기 보시면 섭입형 경계입니다. 판이 섭입을 해. 얘가 섭입하면 화산활동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높은 온도와 압력 환경에 놓여야지만 물이 짜여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들어가서는 안 되고 꽤 이미 있는 깊이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미 있는 깊이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수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물이 빠져나와서 주변에 있는 멘틀이 녹아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이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화산의 위치는 어디가 되느냐? 얘가 밀도가 큰 판이고 얘가 밀도가 작은 판이었죠. 밀도가 작은 판 표면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화산활동에 의해서 만약 바다였으면 여기서 이제 호상열도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즉 호상열도는 밀도가 큰 판 위에 만들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밀도가 작은 판 위에서 만들어지는 지형이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지진은 이 섭입형 경계에서 이 맞닿아 있는 다른 판 또는 멘틀과 맞닿아 있는 부분에서 마찰과 충돌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섭입하기 시작한 곳에서는 꽤 얕은 위치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섭입을 하면 할수록 깊은 위치에서 지진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끊었다가 두 번째 수업하겠습니다.